북한은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가뭄이 해마다 또 여름에는 또 비도 엄청나게 왔어요. 만약에 농업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한 행인분이 이제 발견 처음 하신 거죠.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북한 주민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김정은 때 초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해산시. 시장으로 보이는 곳에 사람과 차량 행렬이 활발합니다. 중국과 무역이 왕성했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됐던 지난 몇 년간 활기를 잃었던 곳입니다. 지난달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 선교회가 압록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이 영상들을 촬영했습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굉장히 북중 국경 지역을 찍기가 어렵고 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탈북자가 가장 많이 탈출하고 있는 북한의 해산 지방을 저희들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강변 어디에나 탈북을 막는 북한 국경 경비대의 초소가 있습니다. 철책을 이중으로 설치하면서 경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삼엄해졌습니다. 경비대원들은 4월 말인데도 아직 쌀쌀한지 긴 코트 차림입니다. 여기 군인들 보면 이 개털옷이라고 그래서 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진짜 진짜 개 가죽이요. 예. 외곽의 한 마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지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큰 하천에선 중장비가 바닥에 흙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여름 홍수에 대비해 준설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도 강변의 돌을 손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압록강으로 빠져나가는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한 두꺼운 철망 구조물도 보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연료 사용을 위해 베어냈거나 식량 확보를 위해 농지로 개간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이 실시했던 이른바 주체 농법입니다. 주체 농법의 핵심은
결국에 비탈진 산을 북한의 산악 지역을 개간해서 농경지를 넓히는 거예요. 산림이 수분을 잡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뭄에 취약해지는 거고요.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그러니 그 토사는 자연히 자신들이 개발해놓은 이 농경지를 훼손하게 되고요. 이게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강의 토사가 누적되면서 결국에 도시의 강들이 범람하게 돼요. 멀리 농로 위에 트럭 한 대가 연기를 뿜어대며 서 있습니다. 감독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고 두 사람이 삽으로 흙을 다져서 트럭에 싣습니다. 트럭에선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저 목탄차가 1930년, 4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목탄차는 나무를 태워 물을 데우고 거기서 생기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북한에서는 흔한 운송수단입니다. 북한이 운송수단을 저 목탄차로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연료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에 의해서 돌아가는 저 목탄차가 계속 만들어지면 산은 계속 더 황폐화되는 거죠. 트럭에선 이제 연기가 아니라 활활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흙 씻는 작업을 마친 운전사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평양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 북한 여성 유튜버의 채널입니다. 지난달 1단계 공사가 끝난 평양 화성지구의 깨끗한 거리를 영어로 소개합니다. Another thing I'd like to point out is that this street is designed as green street. So look at this horse. I feel like I'm in a park or garden as there are many plant decorations here and there. The fine scenery here is pretty impressive. Thank you for watching. 그러나 Bye-bye. 이 영상 속의 발전된 거리는 수도 평양 일부 지역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해산시의 주택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일반 주택에 한 집당 2개 이상의 굴뚝이 있습니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이른바 하모니카 집입니다. 왜 하모니카 집이라냐면 집은 한 채인데 굴뚝이 6개 있으면 6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석탄 내지는 나무를 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촬영된 북한의 탄광마을. 한 여성이 산처럼 쌓인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석탄을 캐낸 뒤 버려진 돌더미에서 한 조각의 석탄이라도 더 찾아 쓰려는 겁니다. 요즘 대북 제재 때문에 석유 수입이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석탄하고 나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지구 온난화를 또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까지 SNS를 통해 북한의 가족과 은밀히 접촉해온 탈북민 김모 씨를 만나
북한의 최근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사러 마을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DAI 받는 다음에 딱 차단하고 여기서 미안하다는 그런 조치 취한단 말이에요. 뭔가 차단돼가지고 DAI 보내서 동양인이 왔더라. 뇌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여주던 확인서 뭐 그런 거 있어야만이 나가는데 보여주던 확인서가 필요한데 그 보여주던을 찾아가려면 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김 씨는 얼마 전 북한 양강도에 사는 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곧 평양과 남포를 통해 식품과 물자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 살 수 없다는 절망 섞인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2021년도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은 그때도 북한이 보면은 가뭄, 봄 가뭄이죠. 그다음에 여름에는 홍수. 거의 연차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원래 목표로 했던 생산량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일종의 이제 기후 변화까지 기후 위기까지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김정은 때 초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90여만 명 가운데 40%가 넘는 1,070여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0여일) 전 북한 해산시 부근의 압록강변. 철책 너머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이외엔 철근이 들어간 흔적이 없고 벽돌의 규격은 제각각으로 얼기설기 쌓아 올려졌습니다. 강변에 지어진 이 건물이 수해를 견딜 수 있을지 재난안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철근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했다면 흔들리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벽면은 보니까 블로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돼 있어서 침수 높이에 의해서는 침수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옆 단층 건물은 벽돌과 목재 위주로 지어진 듯 다른 건축 자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폭우와 홍수 등을 견딜 수 있을까? (2018년) 수해를 당한 북중 접경 지역 도시. 불어난 물에 다리는 쓸려 내려가고 철로만 남았습니다. 이재민들 뒤편으로 5층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그중 한 동은 집안 치마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단면에 붕괴 원인을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닥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었는지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것을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멘트, 철근, 자재 이런 것들은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멘트가 들어갈 자리에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래가 그냥 채워진다든지. 수해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너져 내린
이 아파트 역시 부실 공사가 의심됩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면 부서지기 쉬운 벽돌도 섞여 있습니다. 이제 김일성 때부터 속도전 이런 많이 이제 강조를 해도 빨리빨리 이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에 평양에서도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고온과 가물, 큰 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무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큰 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마철이 되면 재난 예방을 위한 선동 방송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지난해 5월엔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허풍방지법이라는 특별법입니다. 지금 농장원들은 허풍을 쳐놓고 강냉이 한 킬로라도 불꺼볼까 해서 탈곡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짓과 허위에 이골이 나면은 정당에 가서는 당 앞에 시지 못할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나처럼 아직도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없앨 때만이 위대한 서령님께서 한평생 마음 쓰시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농사도 잘 되게 됩니다. 북한에서 허풍은 농사 수확량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보고를 의미해왔습니다. 특별법인 허풍방지법은 이 밖에도 안전사고나 재해방지시설 사업 등에서의 부실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중간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를 보고할 때 어떤 공명심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책임 회피를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깔아뭉개고 땜때기식으로 막 대충 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4장은 허풍 방지의 범위를 사회 전반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제31조에서는 자기가 속한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하며 허풍을 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일반법으로는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상황이 어떤 양적으로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결과가 좀 안 좋다. 지금 보면 이 법에 허풍에 대한 처벌이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예. 허풍을 쳐서 받은 자격, 직위, 학적, 학위 이런 표창 같은 것은 없앤다. 박탈하거나 정지하거나 강급한다라는 규정이고 그런 허풍을 쳐서 취득한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은 몰수한다라는 규정이 앞에 전제되어 있고요. 올해에는 3월 중순에 평년 정도로 비가 내렸지만은 상순과 하순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서 일부 지역들에선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가물 상태와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조개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을 위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보름 남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황해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가뭄 예보 다음엔 비료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알맞은 여가 활동과 옷차림 등을 알려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 기상 정보는 농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사활이 식량 생산에 달려 있다고 독려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 국가의 전망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이 이제 소위 이제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부분을 생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그 곡물의 한 80% 이상은 북한 내에서 생산합니다. 사실은 한 20% 정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줄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올해 농사의 운명은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비상한 각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초타격 전방을 지켰었다는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가을고지와 나달 돌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돈도 부족하죠. 북한이 외부에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필요한 양을 대부분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데 이 농사 망치면 큰일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다가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에겐 자연재해에 대한 치명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연재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4년 정권을 승리한 김정일이 피부적으로 와닿았던 위기는 95년도의 대홍수입니다. 96년도의 대홍수입니다. 우리 저국 앞에 닥쳐왔던 엄혹한 시련은 역사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가혹한 재난이었으니 더듬어 볼수록 이 땅에 흘러온 간고하고 고난에 찼던 그 나날들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97년도, 98년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 엘니뇨가 오면서 가뭄과 대홍수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4, 5년 동안에 지속된 자연재난의 피해라는 것은요, 결국에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겹쳐드는 자연재해로 이 땅엔 흉작이 휩쓸고 식량난, 연료난, 전기난으로 한 가정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그때는 달리던 열차도 숨가쁜 기적소리만 울리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그린 영화 자강도 사람들엔 눈물겨운 장면도 나옵니다. 발전소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두 여성이 밥당번을 누가 해야 할지를 두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 한 사람당 옥수수 40알씩 줄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에 밥당번을 서로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 누가 이겼나? 제가 이겼습니다. 오, 그럼 결정한 대로 해야지. 응? 자, 가기요. 전 못 가겠습니다. 난초 강냉이를 매 사람한테 40알씩 세줄 재간도 없거니와 그걸 어떻게 점심 식사라고. 전 못하겠어요. 향실이. 후방참모 동지, 제발 비는데 날 좀 현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예? 점심 식사에 옥수수 40알 뿐이지만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맛있게 먹습니다. 자요. 늦어서 미안해요. 땅모들 미안해요. 영화는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동지애로 보듬는 등장인물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굶주림과 영양 부족에 따른 질병 등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졌고 1995년 대홍수 등 자연재난이 겹치면서 대기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앙배급제가 붕괴되고 그때까지 음성적으로만 존재했던 자본주의 경제 방식 장마당이 양성화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게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음지에 있던 시장 경제가 양지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 경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자연재해의 위력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에 각인되어 있는 고난의 행군의 위기는 바로 자연재난의 위기였고 식량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부에 있어서, 북한 정권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증폭된 자연재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정책, 국토관리정책, 자연재난 예방, 이런 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저던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가뭄이 해마다 봄 가뭄,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여름에는 또 비도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뭐 과거에 고난의 행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김정은 지금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걸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걱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희 연구팀이 이제 북한 기후 변화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분석을 했고, 그래서 먼저 북한 언론에 어떻게 이 북한에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주로 이제 이상 기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뭐 재해성 기후라는 말도 쓰는데 어떤 보도 형태를 보였는지 분석을 했거든요. 연구팀은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후변화 관련 기사 843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미국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경제 발전, 또 인민생활 향상 이런 강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그 기후변화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 중 하나면서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행성의 파괴자, 동네 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농업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자꾸 미국 책임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엔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가 전체의 80%를 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시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보도 내용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CIA를 비롯해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 ODNI의 2021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질 거라면서 북한 등 11개 나라를 이른바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들 나라들의 취약성이 앞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자원관리 탓에 홍수와 가뭄을 막는 데 실패하고 만성화된 식량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월 23일경에 발견됐고 이제 시신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데가 한 2-3개월 걸려서 저희 쪽으로 이제 처리 요청 경찰서에서 온 거는 11월 초가 된다. 시신 이제 화장까지 해가지고 납골당에 이제 안치하는 거가 한 11월 말쯤에 끝났고요. 네, 무용고에 준하게 저렴한 데를 찾으려고. 유골함에 표시된 고인의 이름은 무명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서류엔 주민등록번호 대신 시신이 발견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눈에 띈 건 봉화남 위에 놓인 고인의 유품.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있는 거를 봐서 이제 북한 중인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캠핑 온 이제 한 행인분이 이제 발견 처음 하신 거죠. 그리고 보고 이제 시체 걸려 있는 것 보고 이제 신고를 하신 거고. 시신은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군남댐 남쪽 임진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정일이랑 이제 김일성 배지가 있으니까 저희도 안보계로 바로 통보를 한 거죠. 이제 상황실 통해서. 이제 군이랑도 다 나왔었고요. 그때 군이랑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키 150cm 정도로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요 내용만 나가는 거의 요 내용만. 타살 혐의점, 범죄 혐의점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시신이 떠내려온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북한 내부 영상 같은 거 보면 네, 북한이 예전에는 시신을 인도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두 번에 다 무응답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통일부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연고 없는 시신으로 저희 공영장례를 처리해달라 그랬고 통일부에서 요청했어요. 혹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다시 저기 가져가겠다, 인수하겠다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보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북한에서 댐을 방류할까 봐 그간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요. 북한이 이미 이번 주 초에 환강댐 수문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북한이 댐 무당 방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럴까 봐 정부는 사전 고지를 요청해 뒀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던 북한, 결국 방류를 한 걸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지자 군남댐도 방류를 시작했고 이때 시신도 함께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방류를 할 경우에는 물살이 굉장히 빠르니까요. 황항댐 하류에 뭐 어떤 작업이 있다든가 그걸 무슨 이유로 그쪽에 휩쓸려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군남댐으로부터 57km가량 상류에 있는 다목적 댐이 바로 북한의 황강댐으로 2007년쯤 건설됐습니다. 여러 차례나 예성강 청년 1호 발전소와 2호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성강 발전소는 황해북도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이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댐. 하지만 하나의 수계로 연결된 임진강 하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임진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강변 야영객 등 6명이 실종됐습니다. 북측이 상류의 물을 갑자기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북측은 제방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에서 어제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후로 단 몇 차례만 사전 통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비가 안 왔어요. 여기도 그렇게 올 저기가 아닌데 우리 아들이 계속 강물이 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장마 때만 되면 지겨워요. 여긴 비만 오면은 마음을 못 내요. 근데 여기에서만 오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북하고 같이 올 때는 거기 이제 물이 많으니까 열어놓는 거죠. 6명이 숨진 사고 며칠 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댐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강 상류에 있는 보와 댐의 일부가 터져 방류 직전 환강댐이 이미 만수위에 육박했고 결국 환강댐 붕괴와 홍수를 막으려고 긴급하게 수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저희들이 위성 사진에서 보나 이래 보면 굉장히 외화벌이로 벌목도 많이 했고 거기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표토층이 침수돼서 우리로 말하면 토사들이 몰려 내려가는 게 그래서 이제 북한은 조금만 비가 와도 그런 제방이 터진다든가 홍수로 범람하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런 문제가 그냥 북한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북관계 또 남한 주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좀 생각을 우리가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통하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들이 낸 공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가뭄과 홍수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2019년 7월 GCF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UN 기후변화 협약 등의 당사국인 만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GCF는 미화 75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북한 측에 지원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승인 날짜는 2019년 12월. UN 식량 농업기구를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주체는 북한 정부기관인 국토환경보호성. 담당자는 리경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현식이 생태 환경 보호 문제는 전 인류 쪽인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지구 온난화와 이 오존층의 파괴 그리고 이 토지 류실과 토지 사막화, 이 물자원의 부족. GCF의 첫 제안서가 제출된 날짜는 2019년 8월 30일. 사무총장의 북한 지원 발언이 있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굉장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한 폐쇄 사회로 알려져 있고 기타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국제협력에 그렇게 적극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분야,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굉장한 적극성을 보입니다. GCF가 기금 지원을 승인했지만 실제로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GCF는 이메일 답장만 보내왔습니다. 이 사업을 맡기로 했던 식량농업기구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지부를 둔 독일의 한 재단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에서 남북 간 교류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한스 자이델 재단. 베르나르트 젤리거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여러 차례 방북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Wir haben dann ab 2008 für lange Zeit ein Projekt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durchgeführt, und zwar Clean Development Mechanismen, wo wir Nordkorea geholfen haben, im Rahmen des neuen Mechanismus UNFCCC Projekte zum Klimawandel anzumelden, was auch funktioniert hat. Allerdings GCF 사업에 참여하도록 북한 당국에 도움을 준 사람도 젤리거 박사였습니다. Und der Green Climate Fund ist ja dazu gegründet worden, die wichtigste Organisation, Institution im Bereich Klimaschutz zu werden und hat jetzt schon die größten Mittel dafür und natürlich auch sehr, sehr viel Wissen. Deshalb war es für uns immer wichtig zu sagen, es ist wichtig, dass auch unsere Partner in Nordkorea daran teilnehmen. 승인된 사업비의 지급을 막은 건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행되어 온 대북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식량농업기구 FAO가 이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Das war für den GCF und die FAO kein Problem, aber es gibt eben die UN-Sanktionen. Und nach den UN-Sanktionen waren einige dieser Maßnahmen nicht möglich oder nicht erwünscht. Und das hat dann dazu geführt, dass der UN-Sicherheitsrat nach ganz anderen Kriterien entschieden hat, nein, wir wollen dieses Projekt nicht zulassen. 북한이 GCF에 제출한 사업비 지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 현지인 교육과 컨설턴트 비용 등이 대부분으로 명목상 정치 군사 분야는 아닙니다. Zunächst einmal zum Budget. Da ist es so, wie bei allen Projekten, natürlich ist das Budget festgelegt und man kann nicht einfach sagen, dass ein Land einen Großteil davon wegnimmt und dann zum Beispiel ins Militär gibt. 그렇지만 결국 대북 제재위의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FAO나 기타의 UN 시스템 산하단체, 환경단체에서 제출을 했을 때 UN에서 가장 상위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제재를 넘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2021년엔 UN에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VNL 보고서에서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잘 이행해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기후변화와의 전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극성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보다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제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체제라는 것이 북한이 국제 협력의 적극성을 갖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고요. 젤리거 박사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만큼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Natürlich wird das auch aus anderen Gründen gemacht. Man möchte vielleicht auch durch Mitgliedschaft in internationalen Klimaabkommen eine Normalität herstellen, sagen, wir sind ein normales Land, sind kein ausgestoßener Paria. Für die ist Klima und Wetter viel wichtiger als für Südkoreaner. Südkoreaner gehen in den Supermarkt, kaufen sich, was sie wollen. Für Nordkoreaner
Nordkoreaner ist die jeweilige Ernte sehr, sehr wichtig. Also sind Themen wie Überschwemmungen, Dürren, Erosion durch fehlende Wälder sehr, sehr wichtige Themen. 북한의 장마당.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정답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국자를 들고 좀 더 먹으라는 듯 음식을 떠서 여성에게 주려 합니다. 여성이 한사코 거절하자 남성은 잠시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끝내 다시 음식을 퍼서 그릇에 떠줍니다. 찍어온 영상들에 보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북한은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또 같이 번영을 누려야 될 우리 민족인데 그 위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가 전문가들은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고 덜 가진 자한테 피해가 크게 나는데 북한 국민들은 피해가 더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해 문제가 단순히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은 영토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넘어서서 우리 남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혹은 그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조치로 뭔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비정치성을 띠고 있는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제동으로 지급 중단된 75만 달러는 아직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체제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